스님께서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잡으신 전체 시나리오는 어떤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뭐냐면 역학적으로 우주가 구성될 때도 그렇고 아주 이 미세한 그 원자나 분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평형률이 깨지면서 뭔가 그 산일 구조라고 하는 그런 역학적 구조가 화학적으로 갖춰지면서 그것이 자기 조직을 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명체로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포들이거든요. 세포들 작용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보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화를 이끌어 갔냐면 자기 복제 기능을 안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그게 자기 갱생이라고 거기는 번역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갱생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반되면서도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희한하게 자기 초월적인 그 의지 내지는 욕구가 이 세포가 갖고 있어요. 그걸 림 마골리스나 이쪽은 자기 초월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현이 되냐면 세포가 이제 세포막을 형성하는 그 진핵세포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막이 형성되면서 핵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걸 진핵세포라고 그래. 그 원생 생물들 중에 이제 진핵세포가 발달이 되면서 진핵세포가 결국에는 그 막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포와 연계하는 그런 연계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상생작용이라는데 그러면서도 내부 안에 또 그 공생을 해. 내부 공생과 외부 공생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진화가 되는 것이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다세포가 결국은 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고등 생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그 동력이 바로 산일 구조라는 거예요. 산일 구조로 그렇게 쭉쭉쭉 세포가 번져 나간다는 거죠. 진화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것의 그 화학 반응적인 연구를 프리고진이 결국은 완성했고 그게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 얀치는 프리고진의 산일 구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진화 생물을 추적하고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그런 생명계의 그 생태계의 그 기본적인 동력의 원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문화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요. 사회문화 차원에서도 문화진화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은 지금 20,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강화됐죠. 지금 물리학자들은 거의 물리학적으로 우주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그런 관계론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구조라는 게 이제 그 물이 끓을 때 어떤 패턴으로 끓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내지는 어떤 구조를 이루어요. 역학적으로. 그 구조를 이루는 힘이 지금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변화해 나간다라는 것이 자기 조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들이 조직을 해. 물질들이 생명체가 아닌데도 생명체가 아닌데 물질이 그렇게 조직을 한다. 생명처럼 작동한다. 뭐 이런. 아니 생명처럼이 아니고 물질이 그렇게 구조적 그걸 과정구조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 사람들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을 한다는 걸로 지금 이론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수많은 실험을 통하면 화학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끓이면 어떤 네, 그런 패턴이 일어난다. 패턴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뭐 왜 중요하죠? 그런 패턴이 자기 조직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자기 조직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나중에 생명체로 이것이 진화될 때 거기서 생명체 나올 때 생명체도 그 스스로 어떻게 자기 조직을 하는지 이제 얘기를 어디 왜 이 추적이 내가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책으로는 있음에서 함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쓴 사람이 있어요. 칠레 사람인데 생물학자야. 그 움베르토가 이 연구 논문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도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평화상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연구가 바로 그 비둘기 염색체를 연구하면서 그걸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표현을 해. 오토 포에틱 시스템이다. 자기 보존 시스템이 그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자기 보존을 한다 이러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책이 너무 어려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포기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화학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 불교적으로 화두를 걸으면 답이 안 나와. 그냥 현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리고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파헤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물질이 스스로 자기 조직을 해. 이 우주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자기 조직을 하게 되느냐, 물질이. 말하자면 그 핵심은 평형률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형률이 깨져서 계속 얘들은 그렇게 산율 구조를 가지면서 조직을 스스로 해나가요. 그걸 진화라고 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강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물질체가 자기 조직을 하는데 이 자기 조직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생명체가 됐을 때는 의지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의지가 되잖아요. 네. 자기 보존적이라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림바골리스의 한 단계 더 나가면 자기 보존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는 관계론 속에서 이 세포들이 자기 초월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네. 그 자기 초월 의지가 결국은 뭘 이끌어내냐면 공생관계를 이끌어내요. 네. 그 공생관계가 결국은 공존을 이끌어내. 네. 그게 불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멸되는 것을 부처님은 공멸을 얘기하시거든요. 공업으로 인해서 공멸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 이 결론이 그거였거든. 부처님 결론은. 제가 본 걸로는. 결론적으로 그 스님께서 그 강의 의도는 우리가 공멸을 피하고 공진화를 이끌어내는 그 길에 있어서 정신적 진화 혁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신적 진화 혁명을 이끌은 그 단초는 히말라야 수행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부다가 나온 거예요. 부다의 길이 나온 거고 그게 샤카무니 젊은이였던 거예요. 고타마라는 젊은이가 부다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부다의 길은 물의 길처럼 얘기하듯이 그 카멜로는 얘기처럼 물의 길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중중무진으로 부다는 중중무진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끊임없는 이 바뀜. 그들은 그걸 과정구조 철학이라고 정의했어요. 화이트헤드가 정립을 했어요. 과정구조 철학으로. 뭐 나보다 그쪽은 더 잘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현대 그 프랑스 철학자 랑깡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산율 구조가
그 공생관계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연결되죠? 산일구조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에는 산일구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우주가 만들어져요. 우주가 만들어진 것에 태양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생태계 안에 어느 날 물질들이 만들어진 그것이 보니까 산일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산일구조의 힘이 그런 구조 역학이 결국은 생명체를 만들어. 그래서 생명체를 연구해 보니까 생명체도 산일구조를 띄어. 그게 지금 저 오토 포에틱이야. 자기 보존 욕구가 있고 자기 보존을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오토적으로 된다고. 근데 자기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자기 갱생을 계속 갱신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 뭐냐 그게 복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일구조적인 복제 기능을 하게 되면 원 동력인이 산일구조였다 그러는 거예요. 산일구조 역학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우주가 창조되고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다. 네. 진화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독자들을 위해서 산일구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산일구조는 평행률이 깨짐으로 인해서 네. 구조 역학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평행률이 깨지면은 직선으로 작동을 안 해요. 네. 이렇게 부딪혀 옆으로 부딪히고 뭐냐면 이 모양이 형성되는데 기하학적 모양이 형성되는데 육각형의 모양이 형성되면서 구조를 이루어요. 그것이 계속 연결되니까 꼭 마치 보면 벌집 모양처럼 이 구조가 되면서 구조가 흩어지지 않고 구조를 이룬다고. 이 산일구조 이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 이제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만 육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육각형이라는 육각형이라는 것은 내 얘기고 네. 그런 모양을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육각형 기하학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모양을 띄우면서 이것들이 조직이에요. 역학적으로 물질들이. 육각형이 아닌 수도 있고. 네. 어떤 비슷해요. 패턴을 이루면서 그렇지. 그런 패턴을 이루면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이룬다. 구조를 네. 이루면서 변화한다. 구조가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정적인 거예요. 항상 변해가고 있는. 그래서 과정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언어를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부다는 그거를 이 무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무상이란 말도 우리가 번역한 말이잖아요. 네. 한문안으로. 그 저쪽에서는 틀리다고. 그럼 이제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요동이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요동이 네, 그냥 그래서 보기에는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악재로 인해서 결국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인식 시스템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스트레스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동력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그것을 적용시켜 말한다면 두가는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두가는 그래서 번뇌적 불이라고 붓다는 아주 표현하고 그 유명한 일화가 마라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10대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라가 웃으면서 나는 부다의 친구다. 가서 부다에게 물어봐라. 내가 왔다고. 그러면 알 거다. 부다가 요즘 말로 맨발로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엄청나게 반갑게 친구가 왔다고 맞이를 하니까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아난존자가 묻는다고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나온 그 내용이 번뇌적 볼이다라는 내용으로. 그게 어디 나오나요? 그게 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일화예요. 그거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대승 쪽에서 나오는 이런 거. 대승도 나오고 소승도 나오는 거예요. 소승도 나옵니까? 와. 그 파도를 멈출 수 없다. 다만 그렇게 번역한 거죠. 서핑을 배우면 된다. 네. 요 말에 대해서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한다면
파도에 휘말리면 번뇌가 된 거고 파도를 탈 줄 알면은 보리인 거고. 예, 근데 그것도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창조죠. 예, 그럼 그때 우리가 세상의 멸망을 잘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그 판도라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죽음은 나쁜 게 아니다. 예. 피할 수 없다. 죽음을 잘 맞아들이면 된다.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인 거야. 그러면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제3차 세계대전도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죠. 그건 우리의 주제가 아니지. 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한 거는, 그거는 좀 약간 그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 논리를, 끝까지 가면은 그렇게 해도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건 좀 불교적 논리이기 전에 인디아에 깔려 있는 예. 가장 이 기초가 그 유명한 시바의 춤 예, 기죠? 예. 그 안의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결론이 아니고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게 그 우주의 한마디로 우주가 살아있는 생명계로 본다면은 우주 전체의 그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예. 거기서 선택은 우리 인간종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은 이제 3차 둠스데이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과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둠스데이가 와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염두에 두고 계신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게 양변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구름비 강 바다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냥 영원히 구름으로 남겠다 하는 그것은 그냥 보존 욕구에 갇혀 있는 양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생사의식을 너무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는 길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중도 직연으로 우리가 인지 자체가 진화될 때,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진화돼 갈 때 우리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